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제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조,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3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2항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제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항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 2,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 제2항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제3항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 제1항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2항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5조 제1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1항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철회나 제3항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절 주소 제18조 제1항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2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제1항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전 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한다. 제25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제1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준용한다. 제27조 제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전제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제1항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